전층이 넓게 펴진 부분을 고도화 집중화시켜서 고층화하는 그런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 재개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천에서 대규모 도시 재개발 사업을 2000년 이후에 주로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소규모 차원에서 했다가 2000년대 이후부터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게 이제 도시개발법이 제정되고 2002년에 도심주거환경 정비법이 제정되면서 인천 지역에 우후죽순처럼 재개발, 재건축, 정비 예정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해드리면 집단 민원으로 들어와서 결론은 민원에 불복을 해가지고 우리 시가 기본 계획상에 정비 정비를 추가로 이렇게 해서 자꾸 올리게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무원시티라든가 도화지구, 용역학기구로 수능동작으로 도시재개발 사업도 하고 도시주거 정비 환경정비법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도 하는 그리고 다음에 이 무원시티는 가정동을 이제 지금 여기 이제 경인고속도로 인천대로 구간인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서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는 효성동 방향으로 가고 여기 청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빌라 등 저층 건물들이 많이 있던 것을 LH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받아가지고 개발을 하게 된 사람이에요. 지금 처음에는 경인고속도로를 직선화하면서 처음 구상은 프랑스의 라데방스처럼 한 건물 안에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지하 도시를 구상을 해가지고 거기 버스 정류장부터 복합 건축물 주상복합까지 그런 구상은 처음에 상당히 거창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현행법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택법에 의한 분양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나 주택법에는 분양가 상한제, 또 건설 비용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대지권 설정하는 것도 문제가 좀 많아서 향후에 이제 계획이 자꾸 변경되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많은 청구가 나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지하 도시, 지하 순환 체계, 교통 체계, 편리함 이런 거는 다 지금 없어지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하고 그다음에 보시는 바처럼 공공주택과 오피스텔 주상복합이 많은 그런 건축물을 했는데, 지금 오늘 뉴스에도 났습니다만 학생들 학교에 대한 또 문제가 지금 또 불거져서 또 LH하고 사업부동산하는 문제 이런 거가 좀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당 부서에서 지금 상당히 고심도 하고 있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원시티는 이 정도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하고 다음 말씀입니다. 이 도화구역은 인천대학교를 송도로 이전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민간사업자로 컨소시엄이 들어왔었는데 중간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고시한 평당 분양가 고시금액으로다가 계산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수익성에 이제 여기서 나온 분양 이득을 가지고 송도의 인천대 캠퍼스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건축 비용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일반 공동주택 또 주상복합을 이 오고리 여기에다가 주상복합도 짓고 이런 등을 해서 여하튼간에 지금 마무리는 시켜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인천대에 이전하고 나서의 또 잔여부지들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이제 제문포 캠퍼스라고 인천대 제문포 캠퍼스라고 지금 기존에 남아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공원을 만드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이런 서로의 주장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우리 시 해당 부서에서 지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방향을 갖다가 시민의 의견과 또 그 정책 임한자들의 의견 이런 것을 다 조율을 해가면서 앞으로 이제 그 정치권 이런 것을 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리 시에서 적정한 도시 재창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OCI 동양대철화학 이것도 다 해안과 내립을 통해서 그 공정 부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OCI가 동양대철화학이 그 소다계라든가 이런 기반 염화칼슘 이런 걸 생산하는 화학기업인데요. 이 OCI가 이제 석회가루를 여기에 야적장으로 많이 쓰고 여기 이제 인천 풀장짜리였는데 여기는 이제 백골수로 지금 현재 그 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일부 단지는 이제 입주했고 이제 올해 또 입주하는 단지도 또 있습니다. 이 회사가 군산으로 이사를 가서 군산에 가면 상당히 넓은 부지, 이 부지보다 더 큰 부지에 그 OCI 거기도 보니까 매립지더라고요. 매립지 위에 농장 용지를 군산으로 이사를 해서 상당히 넓은 땅에 그 OCI 공장을 이주시키고 본인들은 이 땅을 도시개발을 통해서 DCR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사업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인천 풀장이라는 예전에 공업용수를 가둬놓는 수공간 공업용수 보관 유수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석회를 이쪽으로 옮겨 놓고 위에 일반 토양을 복토를 해서 이 토지 위에 공원을 조성하고 또 이 안에는 이제 극동방송 본사인 빅뱅어축도 있고 송암미술관이라고 창업주의 송암박물관이 있습니다. 창업주가 박물 유산을 유산을 골동품이라든가 서화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수집을 하고 계셨는데 그걸 기부를 해서 송암 박물관이 있는데 그 자리라든가 또 그 OCI 본사 건물 이런 것들을 좀 존치를 해서 근대건축물은 또 근대건축물 나름대로 존치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공장부지나 석회가 내립돼 있던 곳은 이제 택지로 조성을 해서 DCR가 이렇게 공동주택을 공구별로 건립을 해서 분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미운동장은 도원 야구장과 도원 종합운동장 자리입니다. 수미동 종합운동장은 중구하고 지금 현재는 미추홀입니다만 남구하고 부남구하고 경계가 이제 같이 있어서 상당히 놀라운 때 경기는 이제 조정을 미추홀호가 받아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운동장 용지를 통해서 축구 전용 경기장을 건설을 했고요. 현대건설에서 시행사로 이 공동주택 용지를
개발을 하려고 상당히 했었는데 그 시장 경기상 그 사업성이 좀 부족해서 포기를 하고 그 장기간 공동주택 용지가 방치되다가 서희건설에서 지역주택 용지로 조합을 통해서 개발을 해서 지금 완료가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도시 재개발 사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의 시사점을 조금 드리면 그 재개발 사업은 상당히 그 내부 요인에 따라서 그 사업 성패가 많이 좌지우지가 되고요. 또 추진 일정이 장기간이 되는 경우도 많고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포항시에는 신속하게 되는데 경기가 조금만 하락하게 되면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금리가 높아지면 사업비 조달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일정이 상당히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도시개발을 하면서 이제 주거지 중심의 그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또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 우리 이제 자치 기초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공장이 없어지거나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OCI가 군사를 이전하면서 거기서 본사 소재지에서 오던 그 세금이 미철구에 납입이 안 되다 보니까 공장이 없어지고 거기만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보면 용인 하객지구에 그 SK 저유 저장소도 있었는데 그것도 SK하고 대우전자 부지도 대우전자 부도 나서 이제 없어지면서 나대지도 돼 있고 OCI에서 들어오던 그 수입분도 다 전부 다 줄어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기초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 지방정부가 이 도시개발을 자꾸 하면서 공장을 내보내므로 인해 가지고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그 주거 중심만 재각을 하다 보니 그 아파트 입주민이 이사는 들어오는데 인구수는 늘어나는데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 재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수입은 줄고 사회복지 분야 지출액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이 너무 심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된다. 그래서 꼭 주거 중심만의 재개발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도시영업 쪽에 대한 거하고 주거하고 혼용이 되는 그런 그 재개발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기존의 거주자들이 전부 재정착을 못합니다. 그 건물 자체가 노후돼 있고 또 그분들은 이제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자녀분들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다 경제적으로 요청인 신도시인 송도나 청라, 영종으로 이사를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차도 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 연세 드신 부모님 세대만 두 분씩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재정착을 위해서 본인들이 분담금을 내고 다시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또 중간에 수입이 없으신 분들이 또 장기간 또 타 지역에서 거주하시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 그 기존의 그 마을이라는 그런 공동체가 해체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어지고 전혀 새로운 곳으로 바뀌어버리는 정체성이 없는 그런 도시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도시 재생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가 이제 그 그때 그 재개발만 하다 보니
재생 쪽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이 돼서 우리 시에서는 이제 도시 개발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의 도시 재생을 해야 되겠다 하는 대응 전략을 가지고 과거 성장 시대의 도시 개발을 방식에서 이제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할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제기됐고요. 그다음에 도시 재생 사업이 여건 면에 따른 빠른 대응이 필요했다. 요거는 이제 좀 중앙 정부에서 도시 재생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재생 사업 이게 때마다 명칭이 계속 바뀌고 사업 방식도 바뀌고 조건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뉴딜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금 뉴빌리지 사업까지 가는 과정에 5단계의 명칭 변경과 그다음에 세부 시행 방식의 통폐합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사실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방역 상당히 지원 금액도 틀리지만 방식도 틀리고 또 어떤 경제형은 2개가 합쳐져서 하나 새로운 용어가 나타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표를 가지고 이제 관리할 때도 보면 1기 사업, 2기 사업, 3기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해야 된다. 왜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처음에 오면 담당 업무를 맡으면 상당히 이게 똑같은 용어인데 사업 같은데 금액도 틀리고 기간도 틀리고 방식도 틀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물 자체의 마을 안길 그다음에 세태들을 통한 안전한 골목길 조성 그다음에 쉽게 마을 공동체 사무실 그다음에 의자 벤치 그다음에 CCTV 설치 이런 게 처음이었는데 점점 바뀌면서 이제는 임대 아파트를 건립한다든가 복합시설로 바뀌고 이러면서 이 중앙정부의 정치가 바뀌는 데에 따라서 점점 변화돼가지고 현재는 뉴빌리지 사업이라는 용어까지 올 4월에 발표가 되면서 뉴빌리지 사업까지도 이제 흐름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에 우리 시도 이제 발빠르게 선도사업 공모 지침이 나오면 바로 이제 준비했다가 공모에 신청하고 그런 전략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원도심이 쇠퇴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시는 경제자금을 통해서 송도지구 같은 데는 센트럴 파크라든가 청라 호수공원 그다음에 영종 한해도시의 대형 호텔 공항과 관련된 그다음에 숙박시설 이런 공동주택단지 이런 걸 조성하다 보면 거기로 다 젊은 사람이 원도심에서 빠져나가면서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지역이거든요. 또 동부에 가보면 학령 인구가 없어서 초등학교에 학생이 없어요. 입학할 학생이 없고 또 바로 재빠르게 그 학교를 성도 지역으로 다 옮겨줘야 되는데 성도 지역으로 가려면 행정 절차상 또 건립 기간이 있고 근데 성도 지구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입주를 해서 학교에 가면 컨테이너 박스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런 또 문제점이 또 원도심 지역에 사시는 분들과 신도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시의 행정을 운영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고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권역별 생활 권역별 특화 방향을 정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부생활권, 남부생활권, 경북생활권, 서울생활권, 강화공진생활권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남동부 연수구 지역, 그다음에 중부, 동부, 미추홀구 지역, 그다음에 부평, 계양구, 서구 권역, 그다음에 강화, 옹진 지역 이렇게 권역별로 특화 전략을 통해서 원도심 균형 발전 기본 구상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설명드리면, 인천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이제 중구, 그다음에 동구, 미추홀구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해안 관광지구, 근대산업 시설을 활용한 투어, 그다음에 섬평화 관광객 이런 도시재생 목표를 설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보면 계양 창조도시 재생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중구 월미도, 내항, 계양장, 동구 동천역 이런 사업을 이제 추진해서 이제 중국에서는 차이나타운을 조성한다거나 또 우리 시에서는 아트 플랫폼을 조성한다 대표적으로 또 월미 공원을 산책로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전통 정원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요거는 예전 인천시 시장 관사였던 것을 이제 리모델링을 IH에서 해주셔가지고 인천 시민의 집으로다가 리모델링해서 개방하고 있고요. 여기는 제물포 부락구 문화재를 제물포 부락구를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재개방한 사례가 됐습니다. 여기는 인천 아트 플랫폼을 조성하고요. 우리 시에서 조성한 건데 조금 이건 좀 설명드리면 여기는 1902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붉은 벽돌로 지어진 주상복합 건물인데 창고를 제외하고 이제 2층짜리 점포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은 인천 생활문화센터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B동은 이제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요거는 1948년도에 지어진 대한통운의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고 건물에 여기 출입문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현재 전시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동은 마찬가지로 대한통운에서 창고 건물로 지었는데 이거는 요게 48년도에 지었고 이건 49년도에 지어진 건물의 창고 건물입니다. 이걸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연장으로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D동 건물입니다. 요거는 일본 우선 주식회사라는
지점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1988년도에 건축물을 지었고 여기 타일은 노란색 타일입니다. 이 노란색 타일은 상당히 그 당시 건축재로서는 고급진 타일이었는데 요게 중구청 본관 건물 옛날 우리 그 인천시청 쓰던 건물에 가보면 거기도 몇몇 개 있는 타일과 요건 그 노란색 타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급진 타일을 가지고 그 1988년도에 그 일본 우선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인천지점 업무용 빌딩으로다가 업무용 건축물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문이 수직형으로 되어 있는 창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창문 형태는 지금 이제 다음 이제 설명드린 부평에 있는 캠프마켓에 가면 조병창 병원 건물에 있는 외관 건축물의 창호 형태가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병창 건물, 그 조병창 사무실을 쓰던 건물 이런 건물에도 유사한 창호 형태가 지금 현재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는 이 건축물은 근대 건축문화 유산으로 이제 근대 사무소 건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인정을 받아서 2006년 4월 14일 날 국가 등록 유산으로 제248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 앞에 있는 기둥하고 포치 부분의 현관 부분은 돌출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보여지고요. 원래는 이 삼각형 벽 모양의 이런 본관 건물의 추후에 요거에 증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근대 건축물의 중요한 사료이기 때문에 국가 등록 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게 2동 그 다음에 F동 요 G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1933년도에 그 창고하고 사무실로 지어진 일본 조계지 시절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지금은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예술가들의 그 숙소나 연구자 스튜디오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H동은 그 1943년도에 지금 점포형 주택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생활문화센터로 지금 쓰고 있다가 그 카페, 도서관, 서점도 좀 하고 카페 지금 공연장으로 좀 버스킹 공연장으로 하고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천 맥주를 판매를 하고 있어서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문화예술계에서 근대 건축에서 무슨 맥주 술집을 파느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계속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상당히 광고를 하고 있는데 서점을 할 때도 커피라든가 이런 같이 판매를 했었는데 서점이 아시다시피 서양 산업이고 이제 요새 인터넷 서점 쓰지 서점에 가서 책 안 하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기를 이제 버스킹 공연장하고 인천에서 생산한 맥주 파는 것 같고 지금 상당히 좀 인천
계양장 계양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다리로부터 이제 인천기록병원 그다음에 의감장 자리 이 라인이 이제 계양로를 조성해서 상업시설 그다음에 웨딩 가구 건설을 했는데 지금 민간 자본을 통해서 뭐 이런 기존 건축물의 빈티지 형태를 통해서 매장도 만들고 또 계양로 클럽 판매하고 그래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 많이 이렇게 활성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재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 기반 강화를 통한 도시 재생인데 이거는 이제 청라에는 이제 로봇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거나 영종도에는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항공 MRO를 이제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고 주한 부평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을 디지털하고 그다음 산업 구조를 재구조 고도화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3단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노후 3단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남동 3단이라든가 주안 3단, 부평 3단에 대한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서 인천 전체 제조업 대비 사업체가 44%, 고용이 66.3%, 수출이 17.4%를 차지하는 이 3단을 도시 재생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3단의 재생 주요 정책은 구조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업종을 고도화시키고 또 환경 개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의 제조업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3단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단 재생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변, 가로변의 수목, 또 토지 용역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거주자들의 근로 여건을 좀 환경을 개선해주는 기반시설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으로는 이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라든가 산업 탐방길 때는 그 전시장을 통해서 탐방을 통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서 환경을 개선합니다. 그 스마트 그린 산다는 그 한국당 뉴딜 정책을 포함해가지고 스마트 공장하고 그 통합 관제 센터 등을 설치해서 산업 통상 자원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스마트 그린 산다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3단 대개조 사업으로 정부 일자리위원회에서 범부처 패키지 지원 사업 방식을 통해서 3단에 대한 종합적 지원 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남동상단에 있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기존의 저층형 제조업 중심에서 이런 집단화 스마트 그린 산단 산업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산단도 부평 주안산단도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동산단에 대한 그 전체 조반도 하고 전체 배치도에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생태문화 체험축, 뭐 복합문화 체험축 이런 것을 추진합니다. 시간 면에서 조금 이거는 산다는 그 주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갑니다. 그 노후 주거지 재생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주거지 재생의 단계적 실천 모델을 마련하고 그 노후 주거지를 주택 유형별 특색 때문에
재생 비용을 차별화해서 그 빈집을 활용하는 정책과 그다음에 지역의 주택 정비를 통한 자가주택 정비를 통한 환경,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 재생 사업은 이제 수공 마을길 사업인데요. 여기는 이제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리모델링을 통하고, 또 공동 작업장을 조성하고, 담소터를 정비해주고, 어린이집을 증설해주고, 카페를 조성해서 이런 마을에 대한 그 재생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현황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너무 많은 그 정비 사업 지구가 지정돼 있어서 인천 시내가 전부 단독주택은 다 없어지고 아파트만 들어서는 아파트 도시가 되는 거 아니냐는 많은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토지 건물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만이 그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그 소로에 적혀 있는 혼자 자가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 주거 환경 기본이 정비 정도로 넣어달라는 집단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동안에 선별적 정리가 좀 어려운 민원에 밀려서 많은 정비 지정이 됐던 것이 현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성 문제가 부러지고 또 이해관계자들 간의 여건이 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있는 상가지역 건물 소유주 생각과 뒷골목에 있는 혼자 건립 못하는 맹지에 접한 건물주 간의 생각의 차이, 또 재산 가치의 차이 때문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사람은 다 빼달라고 하고 자가 건립하고 내부에 있는 분은 혼자서 건립을 못하니까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 중간에서 조정 역할을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성공적으로 좀 되신 재개발 계획이 있고 지금까지도 재개발이 소송전이나 또 매몰 비용을 통해서 해제까지 하면서까지 추진하시는 조합 임원분들이 집이 가압류가 되고 건설사로부터 초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좀 정리가 돼서 최근에 또 주택 주기가 또 살아나다 보니까 후보지에 또 넣어달라고 또 많이들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최대한 수용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행정력을 또 발휘하고 있습니다. 보통 재개발을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시는데 준공 때까지 보통 평균 조사를 해보니까 12년 이상씩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선행 절차들도 보면 추진위원회 그다음에 가입 동의서 받는 거, 그다음에 그 조합 설립 과정, 신용자 선정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상당한 기간이 또 소요됩니다. 보통 제가 주한주공 재건축도 제가 담당을 처음 해보고 주한 2구역 재개발을 인천에서 처음 해봤는데 팀장 때 해봤는데 보통 재건축하게 되면 한 15년에서 20년씩 처음 시작하자 하고 동의서를 붙이고
안전진단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플래카드하고 붙이더라고요. 그런 장시간에 걸쳐서 또 소송도 많고 또 비대위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상당히 지연되면서 그동안에 건축비는 계속 올라가고 또 하나 인천은 서울과 달라서 서울은 촘촘한 그 전철망이 있어서 건축물을 주택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전철을 통해서 어디든지 다 이 접근이 용이한 역세권 지역에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분양성도 좋고 특히나 기존 가치를 종전 가치 대비 건축공사 비용 넣고도 향후에 비대 수익이 워낙 분양가가 또 높지만 피가 많이 붙어서 이윤이 많기 때문에 하면 다들 성공을 하시는데 인천은 기준 시가 매매 거래가가 낮기 때문에 똑같은 서울보다는 건축 비용이 좀 적습니다. 인천은 향후의 미래 가치가 투자한 만큼 기간을 그렇게 소요하면서 열심히 달려온 만큼 수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뭐 출구 전략을 통해서 뭐 영종률도 최대한 뭐 인센티브도 많이 드려드리고 또 컨설팅을 통해서 그 분쟁 사항을 좀 많이 해결하고 중재도 해보고 또그 조합에 직접 나가서 실제 조합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오정정책을 합법화를 시키기도 하고 이런 지원 활동을 해봤습니다만 인천 쪽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 기간 투자와 미래 가치에서 수익이 너무 없다 보니 좀 어려움이 사실 현재 많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또 전철망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전철을 통해서 역세권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좀 많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울 출퇴근자가 거의 한 통계자료 어디서 보니까 보통 40%에서 50%, 40% 정도가 서울로 출퇴근하시고 인천 지역에 취업하시는 분들은 뭐한 60%, 70% 정도 된다는 자료를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대한 것 때문에 역세권을 더 선호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아직까지 전철망이 그렇게 서울시처럼 촘촘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그런 데서 오늘 미래 가치가 좀 낮아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 광역교통망이라든가 또 서울까지 접근하는 교통 정책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여건을 좀 더 향상시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인천형 전충 주거지 재생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1기 때는 그 공공주도에서 이제 추진 건의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2기 때는 이제 희망지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좀 추진해왔고 3기 때는 이제 행복마을 가꿈 사업을 통해서 이게 주민자치의 중심으로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작전도나 그다음에 용리사업이나 남동치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이제 설명드리면 이번에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비 지원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분당이라든가 부천 이런 상동 이런 데에 노후계획도시를 정비사업을 하는 것을 현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대상 지역이 이제 연수 택지하고 9월 택지, 만수동은
만수동, 만수이동, 만수한동을 묶어서 하나, 그다음에 부평의 갈산, 부평 두 개를 하나, 그다음에 계산택지 이렇게 해서 대상지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지금 이제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6개 업체가 컨소시엄이 지금 접수가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거기서 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정비 기본 계획을 연수라든가 통합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통합 재건축을 하면 기반 시설이 기존에 한 단지씩 이렇게 모여서 그 라인 따라서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데,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용적률이 높아지게 되면 그 기반 시설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라인이 이제 메인까지 나오는 데에 하수도관이나 급수관, 전기시설이 다 미니 기반 시설 배치되어 있는데, 고밀도로 해서 통합을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기반 시설이 부족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기반 시설 관계도 다 보고, 그 다음에 그 희망하시는 또 단지도 조사해보고, 또 한 일시에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도 지역을 지정을 해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피드백해가지고 노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현재까지 중앙정부에서 그 기본 가이드라인은 안 주셔서 저희가 일단 용역을 통해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하고 병행을 시켜서 기본 계획을 먼저 검토를 하다가 향후에 중앙정부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연수지구, 부월지구, 계산, 만수, 부평 이 지역을 어떻게 노후계획도시를 다시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그 도시 재생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그 새 정부 도시 재생 정책은 이제 경제 발전하고 지역 특화 재생을 통한 도시 재생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 사업 체계로 개편하면서 이제 경제 재생, 지역 특화 재생으로 두 가지로 통폐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개가 유형이 2개씩 뭐 합쳐지고 경제형 뭐 이런 것이 합쳐져서 이번에는 경제 재생과 지역 특화 재생으로 두 가지로 합쳐졌다는 말씀드리고요. 혁신지구를 통해서 이제 복합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기금 등을 지원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면서 도시 건축 특례에서 용적률을 기준 용적률의 1.4배까지 향상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에는 사업성을 좀 넣어드리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그 도시 브랜드화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창업 공간이라든가 조성이라든가 또 골목 사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협력형 리츠 사업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제한형 리츠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거점 시설을 조성해가지고 주택소유자들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는 빈집 등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그런 마을 공동시설을 조성하거나 또 쉼터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 원도심 거점 사업 조성은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원도심 지역에 비어있는 집을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철거 비용을 우리 시에서 2,500만 원을
2030년 인천 도시 재생 전략계획을 변경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 수립은 요거는 그 자료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4시 35분이 돼서 지금 저희 시에서 이제 원도심 열세권 활성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64개 열세권을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3개소를 후보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청 역 주변하고 그다음에 부평구청역 주변, 그다음에 작전역 주변에 이제 시범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역세권 근처에 공공시설 용지나 또 주변 지역에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지구단위를 통해서 고층 아파트 단지나 업무용 빌딩으로 또는 공공청사 또 이런 것으로 조성을 한다. 그래서 작전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작전역 보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상부가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GTX DE 노선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천 지하철 2호선도 가고 서울 가는 강서 BRT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이제 환승센터하고 저축교육 우리의 고층주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또 다른 곳은 이제 공공청사가 노후된 것을 활용해서 임대 아파트와 공공청사를 같이 진입하고 이런 상황에서 다양하게 지금 용역을 통해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로폼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아까 그 내양 역사에서 내양 재생 사업을 저희 균형국에서 추진해 오다가 제로폼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이제 계획이 발표되면서 저희 재생 사업이 그 꼭지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병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분야는 저희 우리 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항만 개발이나 이런 것은 우리시 글로벌 도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인천 내양을 통해서 여기 상상 플랫폼 여기 이제 189도 쪽을 이용하고 또 주변의 지역을 통해서 만석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요 전체의 공간을 재창조하는 것이 제로폼 르네상스 같은 것입니다. 해안선이 자유로운 해안선이었는데 이제 대립을 통해서 이제 해안을 직선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해안에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친수 공간을 조성을 해가지고 수변 공간을 활용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이제 철조망이 경계용 철조망이 있는데 그런 것을 17사단의 군부시, 그러니까 군사시설에서 500m까지는 300m까지 제한이고 500m까지는 군부시를 거치도록 있고 군사시설을 해체하려면 군부시를 통해서 국방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안가의 철조망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있고
그 대신에 과학화 장비라고 해서 열 감지기가 되어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조종실을 군부대 안에 설치해주고 가지고 그 카메라를 통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감시 활동을 군부대가 제공하고 우리가 철조망을 개방한 다음에 친수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솔에 들어가는 갯골, 솔에 포구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논현동의 한화에서 그 예전에 폭약을 제조해서 공장으로 하고 쓰고 실험도 하던 그런 부지였는데 이제 그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한화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됐고요. 그 앞에 여기가 이제 시흥 쪽이고 여기 침수 공간에 전망을 설치해서 이런 그 조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조성도 해드리고요. 또 해안가에 조형물을 설치하면 또 해안가에 보면 탱크길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제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수변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경치 좋은 곳에, 그리고 성모도에 가면 칠면초 군락지에다가 탱크길을 조성해 줘가지고 칠면초를 체험할 수 있고 갯벌도 체험할 수 있게끔 된다든가, 또 덕적도에 가면 해안 절경 지역에 해안 트레킹용 데크길을 조성하게 되는 사업을 통해서 수변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만석동 화수도 있는 쪽에 있는 그 십자수입니다. 여기 아까 그 원리로 쭉 가다 보면 그 목재용 그 최초 초기 그 해안 매립한 땅인데요. 여기가 지금 소규모 뭐 선반 공장 뭐 이런 것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 이렇게 수로를 따라서 해안 산책로를 조성해서 2단계까지는 했고 여기에 이제 전망대도 하나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장이 영세 공장이 밀집된 곳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제 수변에 정비를 필요로 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이런 부상안을 만들었고요. 여기 십자수로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도 대성목재의 원목을 바지선에 여기다가 전박을 해놨다가 수위가 높아지면 예인선을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원목을 하역을 해서 합판이나 각재 목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창산업이 합판 만들고 가구 만들고 대성목재도 합판 제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가 북송포구에 이렇게 공수면 매립을 체결해서 지금 매립만 했고 이제 3부 조성 사업을 이제 또 여기에 되겠네요. 여기에 이런 그 수산물 판매장도 짓고 또 전망대도 하고 휴게 시설도 짓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여기 바닷가 쪽으로는 친수 공간도 만들고 포구도 이렇게 해서 매립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매립은 기초 매립은 다 끝났고요. 3부의 이제 조성 공사만 남겨놓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좀 시간이 걸려서 이 공장 이전에 대한 것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네덜란드의 잠수함 공장을 이용해서 만든 재생산입니다. 이런 것을 분수 공장을 이제 미디어 아트 센터로 만들고 여기 네덜란드에 있는 RDM 캠퍼스라고 잠수함 건조 조선소였는데 그것을 이제 예술공간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기업 캠퍼스 뭐 이런 걸로 조성을 해서 지금 활용하는 상황인데요. 이걸 참고해서 저희가 지금
국토교통부에 여기 화수구가 여기입니다. 화수구가 여기고요. 여기가 지금 현대제철부터 다 바다로 그래서 현대제철이 이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그 2m도 안 되는 그 밀집 지역 그 주거지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해요. 대지가 돌에 적하지 않아서 불가능한 땅이 몰려 있는데 여기는 이제 최근에 동구에서 주차장을 조성해주고 회센터가 여기 라인이 기존 회센터고요. 신규 5천 개 정도 주시고 여기 공장이 부과되는 그런 화수구 구조인데 저희들이 이런 선도 사업을 조성을 하려고 지금 국토부에다가 내용을 신청했고 아까 부두는 화수구는 그대로 존치가 되고요. 기존 건물도 존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 연도면에 있는 회센터 건물들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대로 영업 상업시설, 그러니까 연도 상가를 그대로 유지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주민 공동 시설로 체육시설, 체력단련장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자활센터 이런 걸 지어드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뿌리 혁신 플랫폼, 이 뿌리 사면이 그 소부장 산업 그 선반이나 용접, 그다음에 로봇, 센서 이런 그런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주변에가 그런 그 선박 그 엔진 가공한다든가 용접한다든가 이런 제조업체가 많아서 그거에 대한 플랫폼을 여기다가 이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고요. 아까 그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밀집 지역에는 48호의 공동주택을 지어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을 여기에 재정착시켜드리는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을 해놓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실증을 해보고 향후에 이제 아까 이런 리버스 시티를 저희들이 실현시키기 위한 선도 사업으로 화수구들 사업을 먼저 신청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그 부평에 있는 캠프마켓 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최초의 목양사라는 농업법인이 있었습니다. 이 농업법인이 농장을 여기서 운영했는데 일본 분들이 훈련장으로 이제 바꿔서 강탈을 해서 사격 훈련장, 호사격 훈련장 이런 것으로 활용하던 곳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의 도쿄에 있는 조병창, 그러니까 일본 무기를 만드는 생산하는 공장이 미군의 이제 향후 이제 폭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소실될 걸 우려해서 미군이 평양과 인천 부평 지역에 제조창, 조병창이라는 것을 무기 제조 공장을 차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1제조소와 2제조소가 있는데 1제조소는 쇠물을 녹여서 총칼을 만드는 그런 주물 공장이고요. 2제조소는 군수 물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병창 병원 건물이 또 서고 다치기 때문에 공장 근로자들이 또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 소장실을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가보시면 불뚝과 콘크리트 불뚝이 현재도 다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미군이 이제 에스컴시티라는 한 7개의 미군 기지를 통폐합해서 이곳에다가 주둔을 해서 병창 기지화 시킵니다. 그래서 미군이 계속 주둔을 해오다가 이제 한미 소파 협정에 의해서 우리나라 정부로다가
기약이 되고 이번에 이제 D구역까지 마지막 완전히 반환이 작년에 돼서 올해 이제 반환 기념식도 9월 10일 날 합니다. 여기에 그 캠프마켓의 그 이제 A구역하고 B구역, 여기가 이제 주한장로교회고요. 여기가 현대아파트, 그 다음에 여기가 부평동아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고객길을 이렇게 지나가는 길, 북측에는 지금 제2인천의료원하고 부평소방서를 건립을 해서 여기다가 의료시설과 그 공공시설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공원에는 이쪽에다가 인천시문원을 하나 건립을 하고 여기 공원에는 그러니까 녹지수, 그다음에 제조소 건물을 활용한 군대 건축물 활용한 기록관 이런 걸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형 공원을 여기다가 이제 조성하고 있어 지금 추진하면서 2030년까지 목표로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물원은 그 현대아파트 있는 쪽에 여기가 이제 야구장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야구장 부지에 잔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개방 공간으로 시민들이 이제 산책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다가 인천식물원을 2027년까지 개장을 목표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좀 규모가 좀 크게 해서 국제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이 좀 우수한 그 타지역 인접지 부천이나 시흥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방문할 수 있게끔 좀 제대로 된 식물원을 좀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국제 공모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서 수립을 해서 내년에 예산 확보하면 국제 공모를 실시하기로 있습니다. 이게 시설물은 이제 우리 시가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해양 관련 식물로 좀 많이 넣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관 이런 식으로 해서 열대 그 식물도 좀 넣고 또 폭포도 좀 실내 폭포도 좀 넣고 해서 제대로 된 식물을 좀 조성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옛날에 우리나라 그 자동차 군용 차량 정비대대가 존치하고 있던 거고요. 분들이 존치하고 있던 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제시대 건물하고 미군들이 지은 건물하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땅속에도 보면 한 300m 길이의 콘크리트 박스가 내설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사각형의 그 박스가 되어 있는 지하에 공간이 있고 또 지하층에 가면 구조물도 좀 이렇게 옛날 항공사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일제시대 조병창 당시에 입원실을 지어놨던 그 건물들이 여기서도 발견이 되고 건물도 그래서 지금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매장문화재 조사를 통해서 근거를 다 확인한 다음에 철거 여부인지 존치 여부인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포천 공원은 부평구청역에서 부평구청부터 동아배까지 있는 데까지 부평일동사무소까지 있는 복개되어 있는 하천을 복원을 시켜서 청계천처럼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은 수원지는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제철수를 끌어다가 부평 일동사무소 근처에서 흘려보내서 부평구청까지 자연적으로 이제 흘려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1단계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단계는 부평 일동사무소 있는 데서부터 아까 캠프마켓 있는 그 앞에까지는 거기까지 신춘지구라고 합니다. 그 앞에가 거기까지를 2단계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대로 주변 재생은 경의고속도로를 일반화 도로로 하면서 주변 지역에 그동안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추진을 하다가 무산됐던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인천대로를 일반화하면서 중간중간에 앵커로 업무용길이나 주상복 같은 걸 유치를 해서 경인고속도로 인천대로 일반화 구간 재생하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화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래 습지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소래 시흥하고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원을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의 습지 공원과 염전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인천에 영업을 하고 있는 염전은 신도염전이라고 영종도에서 북쪽으로 보시면 신도라는 섬 안에 가면 염전이 하나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요. 제 고향 백령도에 있는 염전은 폐업을 했습니다. 생산을 해야 운반비 때문에 수지가 안 맞아서 폐업을 했고요. 지금 소래습지 공원 안에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두 분을 채용해서 염전을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판매용이 아니고 방문자들을 체험하고 방문자들을 선물용으로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염전이 초기 염전이기 때문에 저 염전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규모를 좀 더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을 조성을 하게 되면 염전이 체험장이 너무 작아서 장래를 감안해가지고 더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게 소래습지 있는 공원인데 이 앞에 지금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우측에 보면 이렇게 건축 폐기물, 건축 자재 찾고 해서 도심인가를, 그러니까 인천시를 진입하는 입구에 지저분한 공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린벨트인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9월 공공 택지를 이제 IH에서 하면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도시를 개발하면 그 시행자는 훼손지를 복구하는 그런 사업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후보지를 이곳에다 지정을 해서 그린벨트에 있는 가설 건축물, 건축 자재 야적장, 그다음에 리서치센터,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을 환경을 싹 정비해서 인천시 진입 부분에 영동고속도로 타고 인천시 들어오는 부분을 정비를 하고 그것을 공원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소래 B공원은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다가 수업돼 있는 폐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래 포구에 있는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신분들이 주차장과 상점을 빼놓고 나면 쉴만한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래 포구에 관광도 포구지만 그래서 여기 B공원 여기를 재정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원 조성을 하고 이 공원 조성한 데다가 소래 포구하고 소래 국가정원하고에 연계돼 있는 기본 휴양시설 등을 구상을 해서 여기다 설치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자연적으로 포구와 국가정원과를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계가 이제 인천과 시흥의 경계고요. 시흥에도 이제 습지가 있습니다. 습지를 조성했는데 저희가 이제 시흥하고 협의를 해서 국가정원은 이 습지를 다 한꺼번에 묶어서 정원을 조성하고자 협의를 했습니다. 좀 아쉽게 안 되어서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소래습지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11공구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앞에 남사로 습지 관련해서 조류 대체지를 또 조성합니다. 갯벌을 저희가 매립을 하면 환경영향 평가에 의해서
대체 조류 인공적으로 조류가 새들이 철새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습지대를 만들어야 되는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다가 지금 경제청에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요 갯벌 여기까지 다 묶어서 국가정원으로다가 지금 현재는 대상지로 해서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딱 2분 전에 마쳤습니다. 중간에 많이 건너뛰어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이 시간에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수능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무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한 달뿐이 안 된 사람이라 전반적인 것을 다 설명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 양해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그때는 좀 더 준비를 잘 해와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성을 전달에 대해서 말씀